안녕하십니까.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의 국왕과 관료들은 치욕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내용이 좋으면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관리들의 역적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 사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국권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게 되는 것들은 농성과 자살소동 등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조약 체결에 참여한 대신들이 역적이니 그 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인사들의 울분은 단지 역적을 처단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달래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올린 상소에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고종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농성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조약 체결 후에 두어 주 동안은 상소뿐만 아니라 대궐 뜰을 차지하고 농성하는 귀한 양반들, 그리고 자살로 항의를 하는 양반들로 궁궐, 즉 정부 청사는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실록에는 11월 27일 대궐 뜰에서 황제에게 고소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적을 처단해달라라고 한 상소에 대하여 황제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자 뜰을 떠나지 않고 농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러나라는 명령을 듣지 않는 이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해야 할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농성에는 조병세와 이건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음 날이 된 28일에는 이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며 이들 모두를 법부에서 잡아 징계 처분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신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명령을 거두어 드리라는 청을 올렸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건명은 도성 밖으로 쫓겨나지 않은 데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감사를 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죄가 매우 심하여 엄한 명령을 받고 정신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성 밖에 물러나 엎드려 삼가 엄한 처단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로운 전유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전유의 내용이 간곡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므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황공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단지 다 주지 않은 처벌을 다시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국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이보다 더 이상 감격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영화는 을사조약에 비분강개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우리 역사의 한 장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린 위인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실록에 나온 당시 민영환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시종부 무관장이라는 벼슬 명칭으로 미루어 보면 요즘 직책으로 볼 때 경호실 지휘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11월 28일 여러 사람과 함께 상소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들이 두 재상의 뒤를 따라 속히 역적들을 처단하고 강제조약을 돌려보내는 일로 한 번 호소하고 재차 호소하였지만 아직 유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넓고 깊이 살펴 빨리 처분을 내려 매국 역적들을 처단하고 다시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선발하여 외부 대신으로 임명하여 성명을 내고 회동하여 담판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역적을 처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고종은 반복되는 상소에 대하여 번거롭게 하지 말고 물러가라 하는 대답을 내보냈습니다.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한 민영환과 이들은 같은 날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처단해야 하는데 처단하지 않고 윤허해야 하는데 윤허하지 않으시니 여기서 성상께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참작하여 헤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러러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청은 폐하께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정에서 우리 법을 시행하여 처단해야 할 자를 처단하고
사무를 주관할 대신을 골라 임명해서 조약을 폐지하기 위한 방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작하여 헤아린 것이 있다며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비록 나라는 존재해도 망한 것과 같습니다. 신들은 여기까지 이르고 보니 통곡에 눈물이 흘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종은 이 상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미 거듭 타일렀는데도 지루하게 구니 잠옷 서로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고종은 이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29일에 가서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하루가 지난 30일에 민영환이 칼로 자결하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통곡에 눈물이 흘러 이런 문구가 있는 상소를 올렸다가 거절된 후에 이틀 만에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민영환의 죽음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서 전국으로 전해졌고 삽시간에 온 장안의 시민이 민영환의 집에 몰려들어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결하기 전에 자신의 명함 앞 뒷면에 유서를 남겼는데 그것이 대한매일신보에 실렸고 이 신문은 12월 3일자에 논설을 실어 민영환의 순국을 찬양하고 온 국민이 자유독립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유독립을 왜 이뤘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데 논설에 그렇게 쓰면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전한 이런 소식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격한 감정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우리 역사넷에는 이 소식이 국민의 항일 민족의식을 북돋우는데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국가에 충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동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가 기여할 일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신문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순국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을 찬양했다는 것 역시 동의하기 힘듭니다. 시민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할 언론에게 차분한 현실 분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민영환의 죽음을 예도해서 고종은 황제가 할 수 있는 예를 다한 것 같습니다. 노모를 위로하기 위한 사제를 보내고 또 그 자식을 위문하기 위하여 비서성을 따로 보내서 구휼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환의 상에 각종 비단, 무명, 배, 돈, 쌀, 전칠 등을 각각 수량을 정해서 특별히 수송하라 하는 조령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민영환의 죽음 하루 뒤 12월 1일에는 전 특진관이란 직책을 가졌던 조병세가 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조병세는 여러 번 상소를 하고 대궐 뜰에서도 상소를 한 사람입니다. 민영환과 비슷합니다. 병세가 위중하다는 기록이 있었던 당일 자살 기록이 나옵니다. 조병세의 장례를 위해서도 고종은 민영환의 경우에 했던 것과 유사한 명예와 제물을 내리도록 지시합니다. 주 영국 서리공사 이한흥도 임지에서 목숨을 끊어서 고종이 벼슬을 내리고 위로를 보내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무렵에 조약 체결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한 사람은 이 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조약 체결 이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후세가 기억해야 할 위인이 되었고 조약 체결에 참여했다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5명의 대신은 역적이었습니다. 후세에도 을사오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위해서 더 애를 썼던가 알 수 없습니다. 상소 사태는 12월 초를 넘기면서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민영환 등의 죽음이 지나가고 나서 상소는 줄어들고 정부는 다소 평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적들의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는
이듬해 2월까지도 간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길 때 국민들은 국가 최고 리더의 생각이 당연히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종은 국권 상실의 중대 사태가 일어난 이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고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조령, 유능 이런 형태로 명령을 내리거나 큰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2월 8일에 가면 외부에 교섭국장이던 이시영이 전국을 안정시키라고 요청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가다듬고 패한 일을 수습하며 군신 상하가 착실하게 잘 다스릴 것을 도모하여 서로 경계하고 조심해서 먹고 쉬는 것이 해이하게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자연히 부강해질 날이 머지 않을 텐데 폐하께서는 무엇이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고종은 이 상소에 대해서 말미 부분의 말이 취할만 하다고 응답했을 뿐입니다. 고종이 이 상소에서 건의한 전국 안정을 위한 행동을 한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고종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심순택 등이 조약 체결에 참여한 5명의 대신을 처단해달라고 올린 상소에 대하여 고종이 한 대답의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힘쓸 것은 자강에 있으니 어찌 위험이 전환되어 안정될 날이 없겠는가. 짐이 참작하여 헤아린 점이 있다고 한 말도 또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2월 1일에 조병세 등이 올린 상소에 대한 대답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있습니다. 오늘날 난국을 타개할 대책은 요컨대 어제 내린 비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직 군신 상하가 한 마음으로 면류하여 각기 자신의 일을 맡아서 극복을 도모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종이 자강이나 난국 타개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썼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강을 해야 하겠다거나 난국을 타개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도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종의 이런 언급은 누구나 표현할 다짐 정도의 의례적인 수준이거나 말치레로 보이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정도로 고종이 진지하게 난국 타개에 고민한 흔적은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12월 18일에 이웃나라와의 교제에서 우위와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의로 서로 왕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일본국 보빙대사를 임명하고 속히 떠나도록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대사는 속히 떠난 것까지는 아니고 1월 중순에 출발했다가 2월 초순에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사를 왜 보냈을까 궁금합니다. 고종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보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약에 동의하거나 비준한 바가 결코 없으면서도 또 그 반면에 조약 체결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신들을 처벌하라는 열화와 같은 상소도 모두 물리친 고종이었는데 일본의 우위와 화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듬해 1월 10일에 가면 의정부, 중추원, 내부의 관제를 모두 개정하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혁을 위한 조직 개편의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으나 그런 목적인 것으로 볼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월 13일에는 정전의 중건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전년인 1904년 4월에 화재로 불탔던 덕수궁의 정각을 중건한 행사였습니다. 이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죄수들의 사면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 대궐을 중건하였으니 크나큰 위협은 무궁하리라. 지치로 만민을 다스려 태산의 반석 같은 태평을 이룩할 것이며 벌문을 열고 사해에 임하여 태평성대가 되는 큰 명을 맞이할 것이다. 이를 천하에 반포하니 모두들 알게 하라.
고종으로서는 대궐 증축이 축하할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위한 덕수궁의 공사에 지나치게 많은 국력을 소모한 것이 더 반성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축하하는 내용에 나오는 문구들, 위협은 무궁, 태산의 반석 같은 태평, 태평성대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나라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태평한 사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고종의 대한제국 정부는 1905년 11월 하순부터 약 3개월 반 동안 난국을 타개할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역적을 처단하자는 상소를 쏟아내고 온몸으로 농성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던 파란이 잠잠해진 뒤에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제국신문의 논설에서 나왔듯이 자주력을 기르고 국민이 자중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가 3월 9일 이토 히로부미를 맞아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국권 상실의 지옥을 만회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의문들이 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